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책도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사회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만 결과는 반드시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측 가능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나 지켜보는 사람도 좀 승복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검사로서 일을 할 때 종종 입에 오르내렸던 얘기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도소 재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구속이 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검사실에서 이제 조사도 하게 되고 또 재판도 하게 됩니다만은, 구치소에 갇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누가 이렇게 참 구속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 구치소에 기존에 먼저 와 있던 소위 선참들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고서는 당신은 뭐 징역 한 1년 정도 되겠다, 혹은 또는 당신은 집행유예로 나가겠다, 당신은 잘하면 벌금도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거기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과거 제가 평검사로 부장검사로 있던 그런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대개 그런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법원에서 나중에 재판 결과가 거의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랬는데, 그 후에 시간이 가고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바람직한 얘기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안에서 같이 재판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그렇게 예측한 내용이 거의 법관의 판단과 맞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고, 그것은 일종의 예측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잘못이 이렇게 인정이 되고 어떤 행동들이 이제 범죄가 되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는 걸 양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양형 기준이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 어느 정도 이 양형 구간이 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징역을, 예를 들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얼마를 선고하라,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양형 기준이 있는 지금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그런 예측 가능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형이 높아진 탓도 있을 것 같고요. 즉 과거에는 이 정도면 징역 2년이다, 혹은 3년이다, 아무리 많아야 이것은 3년을 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소위 그 교도소를 자주 이렇게 내용을 이 세계를 좀 잘 아는 소위 꾼들의 눈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워낙 형이 높아진 탓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그런 변수 요인 때문에 이 소위 그 교도소 재판과 같은 그러한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판들이, 판사들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높이는 그러한 사법
재판이 참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부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한 열흘 후면 해가 바뀌고 내년도에 새롭게 지금 주 52시간, 지금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그 근로시간제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기업에서도 또 그리고 이런 그 공장 내지 여러 사업장에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 주 52시간 때문에 그동안 6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말로 끝나게 되죠. 이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이 주 52시간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을 해서 여당과 야당 간에 탄력 근로제를 좀 확대하기로 얼마 전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그러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만 막상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연내 입법이 사실상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아무 보완책도 없이 이 처벌 유예기간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주 52시간을 어길 경우에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 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좀 아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라고 간단히 얘기하시지만 이 산업 현장에서의 실정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주로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가동시간을 줄인다든지 공장 가동시간을 줄인다든지 매출의 감소를 또 감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밤새 이렇게 연구소에 불을 켜놓고 있던 그런 연구소들은 연구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주문 물량 또 수출 주문 그런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도 힘든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한 탄력 근로제 확대 이런 문제가 청와대의 한마디 말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협회에서 지난 7월 새로운 편의점을 차릴 때 좀 이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한 50 내지 100m의 간격을 다른 편의점과의 기존 편의점과의 간격을 두자는 그러한 자율 규약을 만들고서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청와대에서 편의점 과밀 문제를 해소하라 한마디 지시가 떨어지니까 또 앞에 거절했던 것은 어디로 가고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업계 요구를 수용도 했죠. 또 최근에 금융당국은 당초에 합법하다고 봐왔던 삼성 계열사의 회계 처리도 뒤늦게 불법이다라고 뒤집어서 투자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기업 또 다수의 국민과 그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고 없던 일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다변화된 사회에서 또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 이런 부분이 볼륨이 커진 상태에서 정책이 너무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도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게 될 것이며 또 국제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 또한 기피하게 될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새해에는 모든 분야에서,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좀 예측 가능한 속에서 기업 경영과 민생이 영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